지난 시간까지 파생상품에 대해 알아봤고요. 이번 시간부터 파생상품 제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먼저 파생상품을 처음 거래하는 투자자가 개조와 개설을 하는 시점부터 첫 주문을 체결하고 정산할 때까지의 거래 절차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 기자가 소개하는 이 시각 주요 뉴스부터 함께 만나보실까요?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예, 그 선물 옵션 계좌를 좀 개설하려고요. 네, 그럼 투자자 정보 확인서부터 작성해 주시겠습니까? 이거 그냥 해주면 안 되나? 뭐 이렇게 할 게 많지. 계좌 개설이 완료됐습니다. 보안카드랑 통장 받으시고요. 홈페이지 접속하셔서 5일 이내에 등록 절차 완료하시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참. 설명서랑 위험고지서를 받았던가? 참 정신이 없어가지고 챙기지 못했네. 다시 가봐야 되나? 이거 왜 이렇게 접속이 안 되는 거야? 정말 큰일이네. 당장 거래해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HTS로 거래하는 방법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나, 이거? 참. 처음 계좌를 개설할 때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요. 이는 투자자의 투자 성향을 파악해 그에 적합한 상품을 추천하기 위해 필요한 절차로 고위험 상품에 대한 무분별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으로써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만나본 투자자는 어떤 투자 성향을 가졌다고 볼 수 있을까요? 설명서와 위험 고지서를 받지 못했는데 문제는 없을까요? 그리고 HTS로 접속이 어려운 상황에서 다른 방법은 없는지 자세한 내용을 이슈 인사이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파생상품 계좌 개설을 하기 전에 투자자의 성향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투자자는 그에 따라 상품을 추천받아 계좌를 개설한 후 HTS를 통해 첫 거래부터 체결, 1일 정산까지 1년의 절차를 실행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그 과정에서 몇 가지 질문이 발생했는데요. 그에 대한 답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파생상품 계좌 개설 및 거래 준비 과정을 알아보고 파생상품 거래 절차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과거에는 파생상품 거래 계좌 개설을 위해서 반드시 증권 선물사에 방문을 해야 했지만 최근엔 증권 선물사들이 은행과 제휴하여 증권 선물사 지점뿐만 아니라 제휴은행에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투자자 여러분은 거래하고자 하는 증권 선물사를 선택한 후 해당 증권 선물사에 가까운 지점이나 당해 증권 선물사의 제휴은행 지점을 방문해서 계좌 개설을 요청하시면 됩니다. 계좌 개설을 위해 방문을 하시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6조 2의 제1항에 따라 일반 투자자가 파생상품 등을 거래하고자 할 때 반드시 투자자 정보 확인서를 작성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때 투자자 정보 미제공 및 투자 권유 미희망을 선택할 경우 설문지의 질문 항목에 답변을 할 필요가 없지만 증권 선물사 직원의 적합한 투자 권유를 받고자 한다면 투자 목적, 재산 상황, 금융투자 상품 지식 수준, 그리고 투자 경험 또는 감내 가능한 손실 수준, 투자 예정 기간 등에 대해서 성실하게 작성을 해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점이 있는데요. 선물 옵션은 초고 위험 상품으로 증권 선물사의 투자 권유를 받고자 할 경우 위험 선호도와 손실 감내 수준이 최고 수준인 공격 투자형에 적합하므로 본인의 투자 성향을 정확히 파악해 투자 권유를 받으시는 게 바람직하겠습니다.
투자자 정보 확인서 작성을 마쳤으면 직원에게 신분증을 제시하고 안내에 따라서 계좌 개설 신청서와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를 작성한 후에 반드시 자필 서명 또는 도장으로 날인을 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합니다. 계좌 개설이 완료되면 통장 또는 카드, 그리고 보안카드 또는 OTP를 수령하게 되는데요. 차후에 해당 증권 선물사의 홈페이지에서 아이디 등록 등을 진행할 때 문제가 없도록 계좌 개설 시 입력했던 계좌 비밀번호와 이체 비밀번호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통장과 보안카드를 수령하게 되면 대부분 동시에 해당 상품의 각종 설명서와 위험고지서 등을 수령하게 됩니다. 그 종류를 살펴보면 일반적으로 수수료율 증거금 제도, 증거금 미납 시 처리 제도, 주문 서비스 등의 내용을 담은 증권거래 설명서와 유의사항, 그리고 해외 파생 상품 위험 고지서, 해외 선물 거래 개요 등의 내용을 담은 해외 파생 상품 거래 설명서, 그리고 유의사항, 그리고 장내 파생 상품 위험 고지서, 장내 파생 상품 주요 사항 등의 내용을 담은 장내 파생 상품 거래 설명서가 있는데요. 인터넷이 발달하면서 최근엔 이러한 설명서와 위험 고지서를 서류 및 책자로 전달받기보다는 증권 선물사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 등록 및 공인인증서 발급 시 온라인상에서 약관 승인을 클릭하는 방법으로 위험 고지를 받았음을 확인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관련 서류를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요. 해당 증권 선물사의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설명서와 확인서 등은 선물 및 옵션 거래 전에 다시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이제 계좌 개설을 마쳤으니까 홈페이지에 접속해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등록해 볼까요? 그 전에 말씀드릴 것이 있는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증권 선물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웹 브라우저를 열어서 홈페이지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계좌를 개설한 증권 선물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하면 다음과 같은 아이콘을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아이디 등록을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등록 절차는 등록 화면에 지시된 대로 예시를 보며 따라하시면 됩니다. 이어서 공인인증센터에 접속해 보겠습니다. 공인인증센터에서는 전자금융서명법에 의해 서명과 동일한 법률 효력이 인정되는 보안 방법인 공인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데요. 혹시 다른 금융기관에서 발급받은 공인인증서가 있다면 그 공인인증서를 해당 증권이나 선물사에 등록해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공인인증서 등록 절차 또한 예시를 보면서 따라하시면 됩니다. 공인인증서 발급이 완료되면 이어서 HTS를 다운로드 받아야 하는데요. HTS는 홈 트레이딩 시스템의 약자입니다. 즉, 언제 어디서나 주식 및 파생상품 거래를 할 수 있게 해주는 프로그램을 의미합니다. 증권 선물사마다 각자의 프로그램이 따로 있으며 거래하기 편한 증권 선물사를 이용하시면 해당 HTS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HTS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거래하는 증권 선물사의 홈페이지에 가시면 어느 곳이든 다음과 같은 아이콘 또는 메뉴를 볼 수 있는데요. 클릭하면 증권 선물사마다 HTS 프로그램이 있으며 여기서 필요한 HTS를 골라서 다운로드 받아 해당 프로그램을 실행하면 설치 모드로 전환되고 설치가 완료되기까지 수분에서 수십 분 정도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HTS가 설치되고 나면요. 프로그램을 실행해 빈칸에 아이디, 비밀번호, 그리고 공인인증서의 비밀번호를 입력한 후 접속을 시도합니다. 그럼 주문창과 시세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HTS 설치 후 접속까지 순조롭게 진행이 되셨나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주문을 해볼 텐데요. 앞으로 보여드릴 화면은 증권 선물사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점을 염두에 두시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다음 예시 화면처럼 HTS의 메뉴에서 선물 옵션 메뉴를 클릭한 후 선물 시세에서 선물 현재가를 클릭하거나 주문 메뉴를 클릭해서 선물 옵션 주문에서 파생 상품 주문을 클릭합니다. 이어서 코스피 200 선물의 최근 월물을 선택해 볼 텐데요. 코스피 200 선물은 결제 월별로 가격과 만기가 다르기 때문에 거래를 원하는 상품을 클릭해야 합니다. 여기에서는 최근 월물인 2012년 12월물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과 같이 2012년 12월 코스피 200 선물의 현재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제 주문 유형을 선택해야 하는데요. 주문 유형에 대해서는 다음 차시에서 자세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여기에서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지정가 주문을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수량을 입력해 볼까요? 한 계약을 원한다면 수량란에 1을 입력하고 10계약을 체결하기를 원한다면 10을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시간으로 움직이고 있는 선물의 현재가를 확인한 후에 주문하고자 하는 가격을 지정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249.45를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한 사항을 모두 입력했으면 매도 주문을 클릭합니다. 그럼 주문 처리를 진행할 것인지를 묻는 창이 나타나고 확인을 클릭하면 바로 주문이 전송되어 다음과 같이 주문 처리 결과를 화면을 통해서 주문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잠깐요. 주문할 때 주문 가격이나 수량을 잘못 입력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죠? 또는 갑자기 시세가 변동되어 주문하고자 하는 주문 가격을 정정하거나 주문 유형을 정정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하는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주문 가격을 정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 주문 메뉴를 선택한 후 가격 탭을 클릭해 수량을 지정하고 기존에 주문한 단가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여기서 주의할 점은 기존에 이미 입력한 주문 내용을 정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존의 주문 번호를 입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 화면은 가격 정정 주문을 낸 정보로 화면 왼쪽에 12451이라고 적힌 것이 주문 번호입니다. 이 주문 번호를 더블 클릭하면 주문 번호가 입력되고 가격 주문 전송을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가격 정정 주문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하는 안내 창이 나타납니다. 자, 이어서 주문 유형을 정정해 보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정정 주문 메뉴를 선택한 후에 유형 탭을 클릭하고 하단에 있는 유형 선택 메뉴에서 시장가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유형 주문 전송 버튼을 클릭하면 시장가로 유형 정정 주문이 입력되었음을 확인하는 안내창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문 가격과 유형을 수정해 주문을 정정하는 과정까지 마쳤습니다. 자, 이제 체결 기준 잔고 확인을 해볼까요? HTS에서 계좌 메뉴를 선택하여 체결 기준 잔고 조회 및 평가 메뉴를 클릭하면 다음과 같이 체결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선물 계약 체결 다음 날 1일 정산 결과의 내역서인데요. 당일 코스피 200 선물 지수가 248.75로 마감되었기 때문에 249.45에서 248.75를 뺀 0.7포인트 곱하기 50만 원 곱하기 한 계약을 하면 당일 차감 35만 원이 1일 정산되어 예수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1일 정산에 대한 내용은 청산 결제제도 차시에서 보다 자세하게 설명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HTS 프로그램을 이용한 기본적인 주문 절차를 살펴보았습니다. 혹시
HTS를 이용해 거래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하지 마시고요. 홈페이지에 기재된 거래금융기관의 영업점 대표 전화번호를 이용하거나 해당 금융기관의 고객지원센터 전화번호 등을 이용해서 전화를 통해서 주문하시기 바랍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금융기관에서는 전화로 주문을 받을 경우 HTS로 거래할 때보다 높은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전화주문 수수료를 확인한 후에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파생상품 계좌 개설부터 거래 준비를 거쳐 첫 거래 후 체결과 일일 정산까지 일련의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파생상품 거래를 시작하기 전 자신의 투자 성향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파생상품의 계좌 개설과 기본적인 거래 절차까지 모두 이해가 되셨나요? 오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서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해당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투자자 정보 확인서와 계좌 개설 신청서, 개인 신용정보 수집 이용 제공 동의서 등을 작성한 후 신분증을 제시하고 서명 날인을 마치면 파생상품 계좌 개설이 완료됩니다. 해당 금융기관의 홈페이지로부터 HTS를 다운로드받아 설치하여 주문하거나 HTS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전화로도 주문이 가능합니다. 지금까지 파생상품 계좌 개설 및 거래 절차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파생상품 거래 시 알아야 할 여러 가지 거래 제도에 관한 내용을 준비하여 찾아뵙겠습니다.